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레모네이드라는 보험 기술 회사의 투자자 발표의 자료랑 실적 보고서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AI,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시장이 있어요. 저도 보고 정말 놀랐는데, 바로 보험입니다. 연간 7조 달러 규모라는데 전 세계 국방 예산을 전부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이죠. 수백 년 동안 몇몇 거대 기업들이 뭐랄까 철옹성처럼 지켜온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료의 주인공인 레모네이드가 바로 그 철옹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네, 기존 보험사들의 가장 큰 자산이 예를 들면 수만 명의 설계사 조직이나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때 성공의 방정식이었던 게 지금은 혁신을 막는 감옥이 됐다. 이런 말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과연 이들의 주장이 근거 있는 자신감일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허세일지. 오늘 저희는 레모네이드가 제시하는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야심찬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핵심 논리부터 시작해 보죠. 왜 하필 지금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보험 산업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거인의 약점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핵심은 레거시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낡은 유산이죠. 아, 레거시? 예를 들어 수만 명에 달하는 보험 설계사 조직. 과거에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었잖아요. 물론이죠. 일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십 년 된 전산 시스템, 바로 그 레거시 시스템입니다. 아, IT 업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네요. 너무 오래돼서 바꾸기도 어렵고 유지하는 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말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건 그냥 오래된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상품 설계, 가격 책정,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이 낡은 시스템 위에 뭐랄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아, 그걸 바꾸려면 거의 회사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가 굳어지고 이 낡은 시스템은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린다는 게 레모네이드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도 발목에 거대한 촉새가 채워져 있는 셈이네요. 레모네이드는 처음부터 그 족쇄 없이 AI라는 운동화를 신고 경주를 시작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AI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속도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의 근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은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스타트업의 야심찬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중요할 텐데요. 투자자들 앞에서 이제 위험은 사라졌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던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지난 2년간의 극적인 변화를 담은 숫자들을 딱 제시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현금 흐름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6,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의 현금을 태우던 회사였습니다. 잠깐만요. 6,300만 달러 손실해서요. 네. 그랬던 회사가 가장 최근 분기에는 반대로 4,800만 달러, 약 600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재무제표가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 같은데요? 도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체질 개선이 끝났다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핵심 지표가 손해율인데요. 아, 보험료 받은 것 대비 보험금 나간 비율이요? 네, 이게 2년 전에는 무려 94%에 달했어요. 94%요? 100원 벌어서 94원 내준다는 거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최근에는 73%, 그리고 가장 최근 분기에는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보험사업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이제 둘 다 증명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요. 바로 실행력이죠.
지난 17분기, 그러니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실적 목표, 그 가이던스를 모두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아, 우리는 빈말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신뢰를 쌓여간 건요. 들어보니까 정말 인상적인 턴어라운드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건가요? 자료에서 CEO가 앵글레이, 각진 광선 이런 아주 독특한 이미지를 제시하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앵글레이가 이 모든 변화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두 개의 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업 규모, 즉 보유 보험료고요. 다른 하나는 운용 비용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회사가 성장하면 비용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모네이드의 그래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선은 로켓처럼 가파른 각도로 치솟는데 운영 비용선은 거의 수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해요. 두 선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모양이겠네요. 마치 입을 크게 벌리는 악어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난 2년간 사업 규모는 50% 가까이 성장했는데 운영 비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결과 총 이익은 무려 3배나 증가했죠? 3배나요? 네. CEO가 이걸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AI 기반 자동화 덕분에 고객이 늘어나도 상담원이나 직원을 그만큼 더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이 추세라면 2026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흑자 전환까지 보이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건데 여기서 만족할 회사는 아니겠죠. 이 강력한 앵글레이 모델을 적용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다음 타겟이 필요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더군요. 근데 이건 기존의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입자 보험이나 반려동물 보험이 회사를 10억 달러 규모로 키운 1단계 로켓이었다면 100억 달러, 나아가 1000억 달러 규모로 가기 위한 2단계 메인 로켓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겁니다. 가이코 같은 경쟁사는 레모네이드보다 규모가 500배나 큽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모네이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뭔가요? 첫 번째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텔레매틱스 기술입니다. 기존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이, 성별, 사는 동네, 신용점수 같은 대리 지표를 쓰죠. 아, 그냥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예. 레모네이드는 이걸 사람을 저해상도의 종이판지 인형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대충 판단한다는 거죠. 꽤 신랄한 비유네요. 그럼 레모네이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자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얼마나 운전하는지, 급정거는 몇 번이나 하는지, 과속은 안 하는지, 심지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는지까지요. 와, 이건 운전자를 흐릿한 종이 인형이 아니라 초고화질 4K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실제 가격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잭과 질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듭니다. 제과질이요? 네. 질은 나이도 있고 신용점수도 높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모범 운전자입니다. 반면 잭은 젊고 운전 경력도 짧아서 서류상으로는 위험군에 속하죠. 그렇죠. 보통 보험사는 잭에게 훨씬 비싼 보험료를 매기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텔레매틱스 데이터로 들여다본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질은 운전 중에 계속 문자를 보내는 아주 위험한 운전자였고 잭은 아주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였던 거죠. 아, 레모네이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반대로 잭에게는 기존보다 400달러나 할인된 파격적인 보험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험한 운전자인 질은 비싼 보험료를 피해서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억울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던 안전한 운전자 잭은 레모네이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위험한 고객은 경쟁사로 떠넘기고 이걸 역선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량 고객만 끌어오는 정선택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 운전자의 3분의 2에게 평균 15%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텔레매틱스 기술 자체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존 대형 보험사들도 몇 년 전부터 비슷한 걸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레모네이드만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솔직히 좀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레모네이드도 그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기술이 3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3가지요? 네, 첫째는 적용률입니다.
경쟁사들은 고객종 일부만 텔레매틱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레모네이드는 거의 모든 고객이 앱을 통해 참여합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업계 평균보다 적용률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10배나요? 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경쟁사들은 대부분 가입 후에 몇 주 동안의 운전 습관만 보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스냅샷 데이터를 쓰거든요. 아, 잠깐 보고 마는군요. 그렇죠. 근데 레모네이드는 계약 기간 내내 수년에 걸쳐서 운전 습관의 변화까지 추적하는 연속적인 영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독자 기술입니다. 독자 기술이요? 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외부 전문 업체의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사서 쓰지만 레모네이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데이터 분석의 정밀도와 깊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소위 안전한 운전자들만 골라받으면 당장의 수익성은 좋겠지만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는 오히려 어려운 것 아닌가요? GEico 같은 회사의 거대한 규모를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모네이드의 가장 흥미로운 전략적 선택이 나옵니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면 그 이익을 그대로 회사의 높은 마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보통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선택이라면요? 기술 우위를 통해 얻은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은 이익률이 아닌 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 시장은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격을 단 10%만 낮춰도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률 수저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과 성장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규모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우리 손해율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손해율 자체는 경쟁사보다 약간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앵글레이 모델이 보여주듯이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 덕분에 최종 순이익은 경쟁사와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서 이익률 %가 아닌 총이익 금액 달러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논리입니다.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를 통해 보험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기존 강자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는 그 역설적인 상황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AI와 데이터를 무기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사업 규모는 로켓처럼 성장시키면서 비용은 수평으로 묶어두는 앵글레이 성장 모델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냈고요. 특히 텔레매틱스 기술을 통해 위험한 운전자는 내보내고 안전한 운전자는 끌어오는 자동차 보험 전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보한 기술 우위를 높은 마진이 아닌 시장 지배력을 위한 가격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그 전략적 선택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인간 운전자의 위험을 어떻게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가격을 매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보험의 본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이상 인간의 운전 습관이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된 테슬라나 웨이모의 AI 알고리즘 자체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료를 매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레모네이드가 지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이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와 분석 기술, 이게 어쩌면 미래의 AI를 위한 보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